지금부터 사회교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4페이지고요. 지난번에 정치적 의미를 정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걸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대립과 갈등, 조정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학급회의, 아파트 관리비를 정하는 주민회의, 노사관계를 위한 협상, 이런 것들, 흔히들 나타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됐죠? 165페이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했다 그랬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라고 얘기했어요. 정치가 뭐라 그랬죠? 권력의 나눔, 권력의 나눔, 분배, 나눔을 중학생은 이제 분배라고 합니다. 이익의 분배, 그런 거죠. 자,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대립이나 최저임금 인상폭에 둘러싼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 이런 것들 모두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완화해야 하고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가 함께 발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넓은 공원에서 아우 너무 시끄러워요.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6시까지 합시다. 여기 합의했어. 합의했죠?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이다. 그 다음 넘겨봅시다. 166페이지. 정치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 국가가 하는 일이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독재는 안 된다. 지난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이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1. 언론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2.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다양한 방법을 마련한다. 3.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확립한다.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 동의와 지지, 사회 질서 확립. 자, 국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완전 듣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처럼 어린이나 선생님처럼 여자들이 훨씬 손해보는 일이 많고요. 깡패 아저씨들이 훨씬 이득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죠. 그 다음,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잘 살기를 바라요. 그렇죠? 특히 여성, 장애인, 저소득자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제가 참 좋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좋아진다고? 깡패 아저씨 같이 힘만 센 사람, 막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유지,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희망합니다. 그 다음, 국가는 복잡한 이해관계, 사람들마다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해서 모두 행복하고 잘 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법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주어졌죠. 그리고 대립과 갈등, 자, 요런 거 할 때 공무원이 오셔서 심판 봐주실 때도 있어요. 여기가 좀 참으세요? 저기가 좀 잘못되셨군요. 이렇게 보통 약자를 많이 편들어 주시지만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되신답니다. 종이 또 치네요.
자, 다음은 167페이지 펴보세요. 167페이지에 시민의 역할. 이거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시민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1번 주인의식. 우리나라, 우리 국민, 헐, 조선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나라를 구해주려고 목숨을 버리신 분들처럼 우리도 우리나라가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내 나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주인의식.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1919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20년 1월 1일 신년 행사에서 우리 모두 황제요. 대한제국은 황제가 한 명이나 대한민국은 모두가 황제요. 그렇게 얘기했지, 그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시고 시민이 사회적인 쟁점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국가활동이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치권을 감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통제도 하시고요.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공익. 나의 이익이 중요해요? 집단의 이익이 중요해요를 잘 볼 때 우리 마스크 쓰는 거 이것도 나의 이익으로 보면 안 쓰고 싶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너무 개인의 이익을 내세우면 개인주의고요. 공익의 이익을 너무 내세우면 이런 걸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항상 무엇이든지 조화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조화에다가 별표 5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거는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혼자 하세요. 선생님이 답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요거는 지난 시간 2학기 들어와서 첫 번째부터 한 건데요. 민주정치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고대의 민주정치의 표본이다.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어인 데모스와 크라토스를 합쳐서 다수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독재입니다. 소수 아니면 1인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그게 독재지요. 그죠? 네, 이건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대 아테네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이고, 그렇죠? 법률을 제정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아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지만, 하지만 여성과 노예와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 근대 민주주의. 선생님 중세가 없어요. 네, 중세는요 정말 신분제도였어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분이 뚜렷한 신분제도였고,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왕과 귀족이 자유롭고 평등했지만 시민은 없었고요. 농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비자유민입니다. 비자유민. 그런데 이 비자유민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 신분제도를 뚫고, 이 엄격한 신분제도를 뚫고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발생했다 그랬죠. 고대 아테네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던 민주정치는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이 시민혁명을 한 사람은 8%, 프랑스의 인구 전체 인구의 8%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모든 국가는 개인들의 합의로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사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루소의 사회계약설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들었죠. 국가는 개인들과 합의를 이루어졌다. 혹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홉스의 리바이던. 이런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돼야지 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시민은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의 지배에 맞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러분 찾고자가 중요한 거예요. 찾고자 하지 않은 자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자, 산업자본가가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도시 시민과 노동자가 찾고자 했어요. 광산과 광산 노동자가 찾고자 했어요. 21세 남성과 31세 여성이 찾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찾고자 하는 투쟁,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중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 됩니다. 되십니까? 노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될 거고, 나는 안 됐지만 나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법에 따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행사하게 됐고, 주권은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왕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수의 합의, 다수의 의견인데, 이 다수의 의견을 맨날 물어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 정해놨습니다. 아니, 그러기로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에 정해놓으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이념이 형성되었다. 자, 우리는 근대 민주주의에서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얻고자 한 게 뭐였냐면, 사람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민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왕과 귀족과 농노가 평등해지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내가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존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민주정치가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빠졌어요. 그러나 근대 민주정치에는 노동자, 여성, 농민은 제외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했더니 현대민주정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완성형. 더 이상 나는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다, 나는 인간의 존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시민혁명 이후에도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 여성들은 차티스트 운동, 참정권 운동으로 이제 모두 다 갖게 됐어요. 그 결과 이게 핵심이에요.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별, 신분, 재산 등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선거권을 부여받는 보통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 10개. 선생님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자, 여기 또 나오는군요. 복습이에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치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따로따로 배우겠습니다. 인간의 존엄,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으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게 인간의 존엄의 근본 이념이고요. 인간의 존엄은 민주주의의 출발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현대 민주국가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제도가 이상해, 법이 이상해, 이러면 건의를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혹시 잠깐 모든 국민이 존중받나, 누가 손해보나 라는 생각을 못해서, 미처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을 하시면 되지, 혼자 울다가 막 자살하시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말을 하세요. 자유란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다.
자,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다. 그러나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부모님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만 18세 이하 어린이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난 어른이니 난 청소년이니 내 맘대로 하겠어. 이렇게 하면 법에 어긋나십니다. 우리가 루소의 사회계약서처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법에 정해놨어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부당한 강제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강제나 구속을 받지 않는데 내가 친구나 선배나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등등등 이상한 아저씨한테 내가 지금 집에 가고 싶다는데 못 가게 한다든지 잡혀 있다든지 구속을 받고 있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발로 뚜벅뚜벅 파출소에 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함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유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울거나 두 사람이 울거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면 미안하지만 공공의 이익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못하십니다. 아셨죠? 평등이란 성별, 종교, 재산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받으며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그래서 균등한 기회 동등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회의 균등만으로 선천적인 조건 팔다리가 없어 아니면 공부를 못했어 직업이 없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밥을 줍니다. 식당에서 똑같이 300g의 밥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돼지라서 600g 먹고 싶고 여러분은 다이어트 하느라 250g만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300g 줍니다. 이런 걸 형식적 평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배가 고파서 울고 여러분은 남아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은 뭐냐면 이렇게 밥의 양이 다양하니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드세요. 한 번만 먹고 싶은 양만큼 먹으세요가 실질적 평등이에요. 그러면 많이 먹고 싶은 사람 한 번 많이 뜨고 적게 먹고 싶은 사람 한 번 적게 뜨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요 밑에 거는 지금 선생님이 학습지로 했으니까 안 할게요. 이번에는 라스트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 국민 주권의 원리.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황제 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뺏기면 나라를 뺏기는 거겠죠. 그 다음 2번째,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뽑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대표로 하죠. 그 다음에는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 국민의 권리 보장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루소의 사회계약설. 이 계약서 어디 갔어? 나는 계약서 받은 적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니까 계약서 없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은 이 법을 지키셔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그 다음 권력 분립의 원리. 한 사람 왕이 이 권력을 다 갖는 거
아니면 독재자가 이 권리를 다 갖는 거 우리는 싫죠. 그래서 나누어 맞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민주정치의 기본 4대 원리입니다. 4대 원리.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7과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네, 뒤에가 또 있네. 17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안녕.